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는 오늘 많이 바쁘셨죠? 네. 지금 화성에서 오느라고. 요즘 화성을 네. 많이 다니시네요. 저는 화성이 그 경기도 화성 같지 않고요. 우주선 타고 갔다 온 기분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청취자분들은 잘 지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에요. 엄청 공감되네요. 공감되죠? 오늘 늦어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로 엄청 화냈는데 엄마는 역시 말하기 연습이 필요하군요. 이 엄마의 말하기 연습은 아이들하고 말하기도 되지만 가족의 화목, 그 다음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도구인 것 같고요. 요거를 쓰신 분은 박재현 그 대표님이신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인간을 연구하시는군요. 주로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상호 존중 대화 훈련 프로그램인 연결의 대화를 개발하셔서 그 여러 대상한테 강연을 하고 계시대요. 우와. 페이북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업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엄마들 강의, 그다음에 맘스 라디오에 오랫동안 나오셨어요. 책으로 만나는 맘스 라디오 공감톡이라고 해서 책 앞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쓰여진 내용들이 이제 그 예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비폭력 대화 MVC라고 하는 그 강사 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은 비폭력 대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쪽으로 풀어내는 그런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너무 훌륭하신 건 인세 전액을 아동학대 피해 그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서로는 사랑하면 통한다. 그 다음에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이거 제목 재밌어요. 예. 그 소통이 잘 돼야 일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박재현 소장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책의 전체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2챕터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엄마인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예요. 챕터 2 읽어보고 싶네요. 결국에는 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표지도 너무 따뜻하게 그 캘리그래피로 제목이 써져 있고요. 그 엄마가 아이가 그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표지예요. 그림인데요. 정말 눈빛이 서로를 통하는 그쵸. 그런 되게 너무 잘 따뜻하죠. 그렸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 연습, 엄마의 말하기 연습 제목하고 책 그 표지하고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그 안에 그 일러스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그림도 따뜻해서 책 그쵸. 보면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챕터 1번 첫 번째에 엄마인 나 이해하고 공감하기라는 파트에 보시면은 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꼭지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요예요. 어때요? 심쿵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제로 들어가 있는 게 엄마 자신을 지키는 사랑의 힘. 그래서 이 제목이 첫 번째 제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엄마의 기분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 욱하는 거. 틀립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야단치고 그다음에 야단치고 나서는 뒤돌아서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종아리 때린 다음에 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연고 발라주는 그렇죠. 장면 되게 흔한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요새는 이제 회초리 때리거나 그렇진 예. 않고 보통은 엄마가 화를 내면서 아이들한테 막 말로 힘들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책하잖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없는 엄마야.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래요. 맞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막 이런 말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소소한 사랑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하면서 이제 말을 하시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모유 수유하잖아요. 네. 모유 수유할 때 내 몸도 힘들잖아요. 아이 낳고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아이한테 모유 주려고 막 되게 애를 쓰고. 근데 그때 보면은 아이가 좀 편안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나는 불편하지만 자세를 바꿔가면서 아이한테 잘 먹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 새벽에 깨서 남들은 다 자는데 아이가 낮밤이 바뀌어서 엄마 혼자 이 몽롱한 상태로 깨어 있을 때 그 기분은 이게 오래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는 이제 모유를 안 먹는 애기들은 분유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분유통을 찾아가지고 아이가 먹는 그 스푼 수만큼 넣고 물이 따뜻한지 적당한지 타가지고 또 그거를 먹이려고 일어났던 거. 그 그게 잠을 이기고. 모유수유보다 분유수유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소독과 그 온도 맞추기, 예, 그 몽롱한 맞아요. 상태에서.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아이 우산 안 가져갔을 때 교문 앞에서 기다려 보셨던 경험 엄마들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문 앞에서 기다리면은 안타깝지가 않은데 사무실에 있는데 아이는 우산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를 맞을까 봐 걱정하면서 막 그 전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탁하고 막 그랬던 되게 종종거렸던 맞아요. 상황이 생각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의 간식을 만들면서 행복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일보다 밥 주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일할 때. 루시아님은 가끔씩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럴 때 사실은 나 먹는 것보다는 아이들 못 먹을까 봐 그거 챙기고 나오다 보면 나는 지금 정작 못 먹고 나와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 이유식 잘게 칼질하던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이유식 누가 대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잘게 썰어야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이한테 아무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정성을 다했던 맞아요. 소소한 것들. 그쵸? 그런 것들. 그런 기억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화내고 욱했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속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엄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 상담사님이 미덕 얘기하셨잖아요. 네. 버추 얘기하셨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랑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미덕의 광산에서 반짝여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 사랑을 아이들한테 뭔가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죠. 아낌없이. 그래서 요런 글을 읽으면서 저도 아이 야단치고 욱을 자주 해가지고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걸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자책하는데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여기서 해주는 말들이.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지금까지 왔던 상황이 쭉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이게 이렇게 안타까워서 아이한테 되게 이렇게 많이 헌신했었지. 근데 그거를 말로 다 까먹었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그런 마음 많잖아요. 아, 내가 집에만 있었어도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걸, 더 맛있는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걸,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엄마가 일하는 것도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앞에 그 첫 번째 나오는
챕터에서 그 꼭지에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꼭지가 끝나면 공감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요것도 이제 일러스트가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그 거기 안에 이제 여기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요 파트에 있었던 걸 보면은 거기 공감톡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하면서 4개의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는 엄마이기 이전에 소중한 나입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내 안에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내가 말을 하고 내 귀로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랑이라는 미덕이 있다는 마음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이 문구가 또 심쿵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처럼 매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잇 같은 데 써놓고요.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네. 웅얼웅얼 거려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는 뭘 저렇게 뭘 내가 소중하다고 이러나, 그러니까 식구들 다 나가고 없을 때 또는 잠자기 전에 나한테 암시하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아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면 그 엄마의 자존감이 날로 쑥쑥 성장하고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책 뒤에 요거는 정말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길지만 제가 들고 나왔는데 요거를 루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제가 잘 읽어야 될 텐데. 사랑의 회복.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때로 내 사랑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내가 때로 마음이 닫혀 주변을 보지 못했다 해도 타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내 손에 모든 촉각을 세워서 아이를 느끼고 아이가 눈을 통해 말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 내 필요가 아닌 상대의 필요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주는 그런 사랑과 기여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내가 아는 이 진실이 때로 내 아픔과 고통 때문에 가려지더라도 내 안에 이미 자리한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없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상실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일임을 이제는 압니다. 나는 나란 존재가 무척 아름다우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이제 압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나에게로 온 나의 아이를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답게 품을 수 있음도 압니다. 나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임을 이제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처음 읽는 건데 네. 뭔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것 같고 한편의 기도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읽으면서 내 안에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 네. 엄마 세포가 살아나는 모성애가 느낌? 퐁퐁퐁. 그래서 저거는 좀 길지만 그래도 음. 청취자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네.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가끔 다운될 때 한번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엄마의 이제 처음에 엄마의 그 나를 알고 가는 그런 파트인데 이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무엇이 힘든가요라는 꼭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제가 뭐냐면 대화를 가로막는 자동적인 생각이나 패턴. 자동 생각이 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 대답 듣기 전에 그럴 거라고 그냥 내 스스로 막 인식해버리는 거? 맞아요. 네. 그냥 떠오르는 생각. 그거라고 그냥 사실이 아닌데 생각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 그래서 특히 아이하고 대할 때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즉각적이고 쉬운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루샤님? 저는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애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안 맞아요. 들으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를 두렵게 하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갈등에 휩싸이고 그 속에 허덕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적으로 툭 떠오르는 자기만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루샤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박재현 소장님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툭 튀어나오는. 네,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자동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를 이게 지금 생각이야 사실이야 라고 분간 안 하고 그냥 확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적인 생각이 모두 같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하면서 엄마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안 할 때 같은 상황인데 내 기분이 네. 좋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엄마 왔어. 뭐 먹고 싶어? 배 안 고파?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 아이 뭐 하니? 재밌는 거 하니? 막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엄마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그 아이는 평상시의 행동 똑같이 또는, 한 건데. 그리고 또는 그날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항상 엄마한테 인사하러 나왔던 아이였지만 그날따라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엄마가 온 줄 몰랐는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고 내 새끼가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하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쟤는 엄마가 왔는데 예의 없이 인사를 안 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찔리죠?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이의 행동을 보고 하는 대화 중에 그 많이 하는 실수. 요거는 그 박재훈 소장님이 영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강의하시는 거 들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던 건데 요거 좀 보시면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코나님이 엄마하고 제가 아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엄마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자동적인 생각 중에 종류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 협박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의무화하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대요. 그 순서대로. 예. 그래서 이거를 딱 들으시면 내가 평상시 했던 말인데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엄마예요. 너 또 숙제 안 했지? 어떻게 매번 이러니? 제때 한 적이 없어. 지금 하려고 했어.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요. 판단한 거예요. 그냥. 넌 그냥 제때 한 적이 없다고 그냥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이한테. 그럼 이제 엄마가 화가 나서 뻔히 아는데 엄마를 속이려고 해? 한심하다. 커서 뭐가 되겠니? 그러면 이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니까 할 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죠. 말줄임표밖에 없네요. 그래서 엄마가 뭐해? 지금 당장 들어가고 숙제하고 나와. 안 하기만 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취소야. 이건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강요와 협박? 맞아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겠는데. 네. 그럼 또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디서 소리를 질러? 뭘 잘했다고? 너 엄마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준이는 수학 올백이라더라. 넌 잘하는 게 뭐야? 이거 뭘 것 같아요? 비교. 너무 슬프죠. 근데 이런 말을 엄마들이 저도 했고 자동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왜 비교해? 나도 준이보다 잘하는 거 많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덜 미안한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그르르르 눈물 흘리면 더 미안해. 그렇죠. 그럼 또 엄마가 화가 나서 또 이러죠. 뭔데 말해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그건 기본 아니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당연시와 의무화군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알았어. 지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엄마가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숙제만 미리 했어봐. 지금 이렇게 엄마랑 불편한 일이 뭐가 있어? 엄마 화나게 좀 하지 마. 엄마도 너 야단치고 싶지 않아. 진짜로. 합리화시키시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엄마 합리화하는 엄마 거예요. 잘못 말한 거. 네. 지금 엄마들한테 누구나 들어본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이라고 실장님도 인정하시네요. 근데 이 말씀을 네. 박재현 소장님이 그 대화 강의하실 때 엄마 대화 강의하실 때 이런 말을 하실 때 제가 맞아 하고 들었는데 책에 딱 들어오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말이었구나. 비난하는 말이었구나. 강요 협박하는 말이었구나. 비교했구나. 당연시했구나. 나를 합리했구나.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이게 이렇게 문제되는 자동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네. 근데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계속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 맞아요. 모든 엄마의 실수.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 어떤 가시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그거를 제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그동안 모르고 써왔는데 이거 왜 인제 알려주셨어요? 당장 회복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계속 강의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걱정하고 불안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안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화날 때 심호흡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산소를 들이켜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오늘 수업 중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공부 스트레스, 뭐 학업 스트레스, 학교, 대인관계 스트레스 푸는 방법 한번 너희만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든다니 저 명상이요. 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훌륭하네요. 근데 제가 게임 중에 하나로 1분 맞추기 했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다 같이 조용할 때 너희 어땠니? 편안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근데 그게 명상이라고는 생각 못 하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명상을 스트레스로 푼다고 하니까 훌륭하다. 너무 건전하게 보이고 그러게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 방법이 요게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찰을 하다 보면 나한테 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느낌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느낌이 가져오는 욕구가 있거든요. 네. 나한테 느껴지는 느낌이 대부분은 좀 욕구를 충족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충족 못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느낌에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느낌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거 욕구를 또 내가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요청하는 거죠. 나의 느낌, 그다음에 나의 욕구를 파악을 했으면 아이한테 정확하게 엄마는 이런데 이런 부분을 엄마가 부탁해도 될까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또 아이가 당황하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 말씀 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화가 누그러지겠어요.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욱하는 화를 방지하는 방법. 그러면서 자동적인 생각을 관찰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서 제3자 입장에서 내 느낌이 왜 왔는지, 이 느낌의 욕구는 뭔지, 그 욕구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부탁해야 되는지. 그 알아차림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제3자인 내가 저한테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내뱉으면서 뭔가 잘못됐는데 이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 내가 아이였을 때 엄마한테 호통을 받았던 거 그 말투와 내용을 그대로 딱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그럴 때 놀랐어요. 소름 끼치죠. 네. 그 싫고 미워하면서도 담는다고 엄마한테서 불만이었던 거를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무의식에 저장돼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긴 했죠. 그렇지만 똑같이 해버렸죠. 그럴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건 엄마가 했던 말이야. 내 말이 아니야.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객관화가 되면서 자동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할 때
엄마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뼈가 가시가 있다는 거를 아이는 그 가시에 박혀서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이 엄마의 말하기 연습에서 들어가 있는 엄마들이 좀 알고 인식한 후에 자동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참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면서 그 조에리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조세프와 해링턴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4가지 영역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타인이 알고 있는 요렇게 해서 이제 4가지의 창으로 구분을 하는데 열려 있는 창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지는 남이 알고 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이 열려 나도 있는 알고 창. 남도 아는. 네. 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창은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영역. 아, 그런 타인만 경험 아는? 있으시죠? 그쵸. 나는 모르는 타인들이 보는다. 뭐 그런 부분인가 보죠. 네. 그리고 숨겨진 창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알고 타인은 모르는 행위. 그렇죠. 그 영역.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숨겨진 창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관계를 끊거나 삐치는 경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아 놓고 아 내가 이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거부당하거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삐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가 숨겨진 창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삐치다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볼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하고 사랑과의 오해. 그러니까 요 조엘의 창을 보면 영역이 더 큰 그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큰가를 보면은 관계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픈을 하고 나는 네. 이럴 때 이래, 난 이게 좋아, 이게 나빠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너무 열려 있어서 좀 문제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네. 나도 타인도 모르는 영역이 미지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갑갑한 창인데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쩌면 인간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의 영역인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도 모르는 모습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공감됐어요. 갑자기 그 다 안다 병 생각나네요. 모르는 것도 인정해야 그럼요.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창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아, 조엘이의 창에서 내가 어떤 영역이 더 잘 보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의 하이라이트는 속대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네. 이제 읽으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 그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귓속말인가요? 마음속에서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혼자만의 대화 방법이래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책으로 네. 잘 이거 궁금하면 꼭 읽어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파트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시죠? 저는 아이 파트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시죠? 아이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꼭 해주세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네. 많이 조엘이창 테스트하는 방법도 한번 안내 드릴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자,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꼭 만나요.